110건 세종 27년 10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1445년 명정통 10년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은 야인들을 속히 보내도록 유시하다. 회령절제사 이인하에게 야인들을 잘 다스릴 것을 유시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도채찰사 황부인이 갔는데 낭부 아한이 한 번도 와서 보지 않았고 그의 아들 혹은 낭이 승계는 뛰어올려 사품을 제수하고 또 사복을 겸하게 하였으니 깊이 국언을 입었고 처자가 아직도 서울 안에 있는데 휴가를 청하여 환향하고 또한 와서 보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다. 경이 친하고 믿는 야인을 시켜서 그 뜻을 살피고 또 낭이 승계에게 이르기를 너가 근시가 되었으니 오래 머무르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여 이렇게 의리를 들어 타일러서 독촉하여 올려 보내라 하고 또 회령절제사 이인하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경으로 하여금 오래 변세에 있게 한 것은 본도에서 생장하여 깊이 사체를 알고 능히 야인을 박하게 대접하고 은혜와 신의로 대하지 않은 것이다. 융적을 어거하는 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편안하게 하고 위엄으로 다스려서 은혜와 위엄이 겸진해야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은 종말에 게을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 내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거짓으로 새 땅이 있다고 보고한 박정을 참행에 찰 것을 아뢰니 감등시키다. 박정희 상을 바라고 거짓으로 새 땅을 고하여 천총을 기망하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원행까지 하여 군량을 허비하였고 중의종은 새 땅이 있다고 말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깨어서 데리고 함께 가려고까지 하여 여러 사람의 청문을 경혹시켰으니 율에 의하면 모두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감등해서 각각 장 100에 처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박정의 죄를 청하니 윤호하지 않다. 박정과 의종 등이 거짓으로 새 땅을 구하여 국가로 하여금 군사를 움직이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군량을 허비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데 감등하여 시행하시니 중회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거짓으로 새 땅을 구한 자가 하나가 아닌데 모두 그 죄를 용서하였으니 어찌 박정만 극형에 처할 수 있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충순 위의 비리와 그 시정책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성균관 첩보가 상가 상고하건대 대대기에 이르기를 나이 30, 40 사이에 기회가 없으면 없는 것이라 하였고 공자께서 또한 진덕하는 차례를 말하기를 30에 선다 하였고 후생을 권면하고 인진을 하여 말하기를 40에 명문이 없으면 이것 또한 누려올 것이 없다 하였는데 선유가 따라서 해석하기를 사람의 기혈이 30에 장성하고 40에 정하여지니 이것을 지나면 신기가 날로 쇠하고 게을러져서 능히 정진하는 사람이 적다 하였으니 예전 사람들이 많이 30, 40으로 성덕하는 차례를 삼았으니 지금 영명하는 하여 배울 만한 무리들이 30, 40에 이르지 못하여 학문을 버리고 곧 사진을 구하며 심한 자는 일찍 벼슬 길에 들어가고 겸하여 학문을 다스려서 요행으로 한번 얻기를 바라니 한갓 업에 전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술이 또한 무너져서 도학에 누가 되오니 이제부터는 원래 글을 읽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생문진사로서 40자가 되어서 스스로 힘쓰지 못하는 자와 유학으로서 30세가 되어도 능히 자립하지 못하는 자는 입사를 허락하고 또 충순 위에 이미 입속된 자 중에는 생원진사로서 나이 40 미만인 자와 유학으로서 나이 30 미만인 자는 모두 파출하여 도로 학교로 돌아가게 하여 교화의 근본을 중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우참찬 정인지가 아래기를 연령을 제한하여 입석시키기를 일찍이 25세로 정하였사오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나건대 갑사와 시위의 예의에 의하여 3번으로 나누어서 윤차로 시위하게 하고 그 중에 원래 학사로 나가던 자는 하분하는 해와 출근하는 날에 학사에 나아가서 그를 읽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좌의정 신계 우의정하여는 아래기를 충순미는 오로지 좋은 가문의 자제로서 배우지 못하고 무능하여 백신을 면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생원진사는 비록 과거에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원래 백신의 예가 아니오니 또 나이 40이 지나도록 과거에 오르지 못하면 교도를 주고 기타의 성중처에도 또한 입속을 허락하니 사진의 길이 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태학의 생도로서 번에서 나오면 책을 띄고 업을 받고 번에 들어가면 갑옷을 입고 칼을 띄고 우림에 참열하니 대체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생원진사는 충순위에 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학업에 전일하게 하소 사였으나 모두 회보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함께또 도질제사에게 도망가는 야인들을 잘 무마하고 제어할 것을 유시하다. 종전의 국가에서 오도리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율하였으나 마침내 머무르게 하지 못하였고 도망갈 때에도 군사를 일으켜 쫓아가 잡았으나 또한 저지하지 못하였고 조정에 추달하였는데 또한 청한 대로 되지 않았다. 그 불악이 정원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도 또한 자주 도망하여 가니 지난날의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면 참으로 부끄럽다. 지금 채찰사 황부인의 말을 들으니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는 안심하고 살고 있어서 옮겨갈 형세가 없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러나 근자의 경의 글을 보니 동수로 가무 등이 말하기를 불악의 멀리 사는 자가 만일 옮겨가면 내가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니 이 말이 또한 염려스러운 것이다. 경이 여러 번 내린 내서의 사목을 자세히 상고해서 잘 조사하여 시행하라. 만일 도망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금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지만 굳이 머물러 있게 하려고 제어하기를 너무 과하게 해서 상국에 들리게 하는 것도 또한 불가하니 경은 이 뜻으로 비밀이 변장에게 이르서 무마하기를 더욱더 듣게 하고 제어하는 것이 적당함을 얻어서 부동하는 마음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방유취가 완성되다. 집현전 부교리 김예몽 저장랑 유성원 사직 민보화 등에게 명하여 여러 방서를 수집해서 부문류취하여 합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직장 김문 신석조 부교리 이에 승문원 교리 김수원에게 명하여 의관 전순희 최윤 김유지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안평대군 이용과 도승지 이사철 우구승지 이사선 첨지중 추원사 노중래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여 3년을 거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65권이었다. 이름을 의방유취라 하여라고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돈수를 개수로 계칭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정전에는 4대 표문에 개수라고 칭하고 본국 중의의 전문에는 돈수라고 칭하였사온데 삼가 예기 교통 생에 상고하오면 대부의 신원은 개수하지 않으니 가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임금을 피한 것이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제후가 천자에게 개수하고 대부가 제후에게 또한 개수하며 오직 가신이 대부에게 개수하지 않은 것은 가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군을 피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비오건대 예전 예의에 의하여 중의의 전문에 돈수를 개수로 계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영로의 폐단이 많으니 야인들의 내조를 제한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래기를 여러 종족의 야인이 매년 왕래가 빈삭하여 영루가 피폐한데 만일 내조하는 것을 검하면 무수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매년 내조하는 수를 정하여 올량합은 10번 오게 하고 골간과 오도리는 7번 오게 하되 매행의 추장이면 정관 하나 반인 넷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정관 하나 반인 둘로 하여 항식으로 삼고 한 사람이 매년 상례하지 말고 드물고 잦은 것을 헤아려 만 3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윤본을 올려 보내게 하소서. 또 홀라온 땅은 동떨어져서 진짜 우직게는 친히 조회하는 자가 드문데 여진이니 거짓으로 자서 재질이라 이끌고 이름을 속여 내조하여 상사를 요구하니 그 내조하는 바가 승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의리가 마땅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나 갑자기 끊을 수는 없사오니 1년에 내조하는 것을 5 행부에 지나지 못하게 하고 변경에 가까이 사는 임하거, 우미거, 대소, 거절, 납납, 고열, 고칠 등 여러 종족의 우지개가 내조하는 자는 1년에 2번 오는 데 지나지 못하게 하되 정관과 반인의 수는 위와 같이 하고 그 나머지 여진인 혹 우지개라 사칭하고 이름을 속여 내조하는 자는 도질제사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되 만일 추장의 사성이라 일컬어 문인을 받아가지고 오는 자는 도질제사가 후하게 위로하고 토산노를 주어서 돌려보내게 하소서. 만일 여러 종족이 일시에 올라오면 영로가 배를 받으니 그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반드시 농사 틈을 타서 운을 나누어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2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예조 조랑 이선노가 함흥과 압록 사이의 빈 땅에 새로운 현을 세우고 경작하게 할 것을 아뢰다. 신이 강기로부터 여러 산을 사타지 더듬어서 새 땅을 찾아보았는데 압록강 이남은 의지할 바가 없사오나 새 땅에 대한 말이 떠들썩한 지가 이미 오래서 무지한 백성들이 요역을 피하려고 온 집안이 도망하여 혹은 사망하는 데 이르고 혹은 고생하여 양계 백성들이 소연하여 맞이하는데 백성들이 의심하는 땅은 강계의 화현 이동 북청의 벌상이 있어 함흥의 아란 이북 해산의 압록 이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형세의 대략을 보면 강계로부터 북청까지는 상거가 거의 15,6일 노정이고 함흥으로부터 압록까지는 상거가 거의 10일 노정인데 그 사이에 있는 빈 땅은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어 여러 물이 둘러 흐르고 있어 토전이 경작할 만하여 사람이 살만하오니 진실로 군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은 망령되게 생각하옵기를 고을의 쓸데없는 땅을 베어내어 따로 한현을 세우고 그 부역을 너그럽게 하여 수년 동안만 하면 압록의 방어가 힘들리지 않고 저절로 견고하여 지고 새 땅의 유무가 찾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알려져서 무지한 백성의 유산하는 폐단이 장차 이로부터 영절될 것입니다. 하물며 그 가운데는 또 문암의 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문을 지키면 만 사람이 열을 수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위험한 땅입니다. 만일 저 적들이 틈을 타서 들어가 지키게 되면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정부에서 말하기를 선로가 아랜 땅은 기후가 차서 오곡이 잘 되지 않으니 업을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갑상군의 인차외 윤현방구비 삼수 등지는 갑상과의 상거가 심히 멀고 도로가 지극히 엄하여 인물이 쉽게 서로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역을 피하는 사람이 혹 도망가는 자가 있고 또 노동 거군 만수동 최천 기수동 웅덕수동 등 네 곳은 모두 저 적들이 경유하는 길이므로 방어가 더욱 긴절한데 만일 적군이 있으면 인차외 윤현방구비 삼수 등지가 외롭고 약하며 후원이 없습니다. 만일 삼수에 업을 설치하면 삼수의 거민과 엄연수동의 거민이 본래 많기 때문에 사민의 입거도 또한 적고 또 인차외 윤현방구비로 후원을 삼으면 정세도 또한 강하여질 것이오니 삼수의 업을 설치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평안도 절제사에게 유서를 내리기를 삼수와 선로가 아랜 땅에 업을 설치하는 것은 편부를 조사해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3일 갑술 첫 번째 개사 윤사로 유광 노 물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사로로 통원대부를 유광으로 중초원 부사를 노물제로 동지 동영 부사를 기건 안승직으로 모두 첨지 중추 원사를 신전으로 수간원 우헌납을 윤배로 수 우정 언을 이완으로 충청도 도질제사를 이징옥으로 경상도 좌도 도질제사를 김윤수로 경상도 우도 처치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유의선 등에게 조정의 공덕을 기리는 시를 지어 올릴 것을 명하다. 유의선 우부승지 이사철 사은집이 정찬손에게 이르기를 명나라 태종 문황제가 기린과 복록을 얻고 화공을 명하여 그림을 그리고 또 문신에게 명하여 찬양하여 시를 지었고 선종 황제 때에 함예성이 나타나니 선하가 표를 올려 할애하였다. 당헌종이 회체를 평정하며 유종원이 회일을 평정한 나를 짓고 한유가 비문을 지어 공덕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정께서 인덕을 쌓아 집을 화하여 나라를 만들었으니 높은 공과 승대한 덕이 전고에 탁월하다. 이미 용비시로 찬양하여 공덕을 가송하였으나 그 체가 시로 모방하여 사언으로 지어서 잘못 뜻을 다하지 못하였다. 지금 또 문신으로 하여금 혹은 절구 혹은 장편 혹은 찬 혹은 송으로 뜻에 따라 찬술하여 공덕의 성대함을 포장하여 만세에 전하고자 하니 경등은 지편전의 관음과 더불어 나누어 지어서 올리라 하였는데 그 뒤에 그 명령을 중지하고 마침내 짓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김중서가 하삼도의 민표 그 시정책에 대해 아뢰다. 세자가 계조당에서 저점을 받고 또 서연에서 강하였다. 조합인객 김종서가 아뢰기를 건자의 명령을 받고 하삼도로 순행하여 싸운데 민간의 일이 많아서 생계가 곤란하오니 폐단을 제거하는 일을 마땅히 강구하여 하겠습니다. 또 감사의 일행이 역기가 무려 40~50필은 되는데 날마다 급히 달려서 사람과 말이 휴식할 기간이 없으므로 용로가 조폐함이 곧 이 까닭입니다. 감사가 이르는 곳마다 수령이 환심을 사려고 민간에서 토색하여 접대할 물건을 준비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동서 양계의 예의에 의하여 감사가 그도의 부윤이나 목사를 겸하여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게 하여 그 두 돌이 되면 체임하게 하고 전취를 상고할 때는 부득이해 하여 순행하는 일 외에는 때없이 순력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았어. 죽음과 영로의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부민의 고소를 금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오나 만일 수령이 탐하고 횡포하여 불법한 일을 하면 백성의 병폐를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평상시의 고소는 입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일 국가에서 사자를 보내어 질고를 물을 때는 진소하도록 허락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소서 하였다. 윤참관 예조 참판 윤형이 아뢰기를 방금 민간의 일이 많은 것은 진시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재앙이나 비변 등의 일 외에 긴절하지 않은 잡사는 경감하여 없애거나 우선 정지하여 해가 풍년들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위에 아뢰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봉상시의 체제를 정비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봉상시는 직책이 제사를 맡고 있으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걸련 이래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정하지 못하고 혹은 재임기간이 오래지 아니하여 모든 제사가 간혹 삼가지 않은 것이 있어 서로 하게 되오니 관사를 설치하여 제사를 공경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는가 합니다. 그러므로는 판사 이하를 대강과 육조 낭청의 예의에 따라 정하게 간택하여 계월 아문으로 정해서 타무를 겸하지 말게 하고
주부 이상은 만 34기 되기를 기다려서 품질을 승진하여 전임시키고 판사는 반드시 통운 이상인 사람으로 제수하여 기한이 차면 승진시켜 당선관을 제수하고 부녹사 2사람을 혁파하여 판관 1사람을 더 두고 그 개울 안에 시중공사의 착오로 인하여 장주를 3번 범하였거나 태죄를 4번 범한 자는 개만이 되어 옮길 때를 당하였으도 승진하여 전임시키지 말고 본품을 그대로 개차하고 만일 제사에 이바지하는 잔물을 정결하지 못하되 한번 범하면 타직하고 제조는 한 사람으로 하여 항상 본시에 앉아서 여러 일을 감찰하게 하소서. 전에 참회관을 성균관, 교서관, 성문원의 관은 각각 2사람씩 중차하였는데 이제 부녹사 2사람을 없애고 성균관 관은 2사람, 교서관, 성문원 관은 각각 1사람으로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2년 11월 6일 장축 2번째 기사 영중추원사 최윤덕에게 괴장을 하사하다. 윤덕이 전을 올려 살해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6일 정축 3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중들이 병자들을 간호하는 묵사를 헐어버릴 것을 상신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상신하기를 지금 묵사의 중이 병자의 한증하고 모욕하는 기구를 수리할 것을 청하였으나 동석 활인원이 이미 설치하여 질병을 다스리고 묵사는 여염에 끼어 있어 중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또 한증과 목욕이 본래 특이한 효용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묵사를 헐어버리고 한증과 모욕하는 기구 및 이 또한 미포는 동석 활인을 노비에게 나눠주고 형주로 하여금 제목과 기와를 조차하여 외관을 수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6일 정축 4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가 제주 등 3곳에 나병이 유행하니 중들로 하여금 치료에 힘쓰게 할 것을 건의하다. 본주와 정의 대정에 나병이 유행하여 만일 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그 전염되는 것을 우려하여 바닷가에 사람 없는 곳에다 두므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바위 벼랑에서 떨어져 그 생명을 끊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신이 중들로 하여금 뼈를 거두어 묻게 하고 3고을에 각각 병을 치료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병자를 모아서 의복 식량과 약물을 주고 또 모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일생과 중들로 하여금 맡아 감독하여 치료하게 하는데 현재 나병 환자가 69인 중에서 45인이 나았고 10인은 아직 낫지 않았으며 14인은 죽었습니다. 다만 3고을의 중은 본래 군역이 있사온데 3고을의 중 각각 1사람을 군역을 면제하여 항상 의생과 더불어 오로지 치료에 종사하게 하고 의생도 또한 녹용을 허락하여 권장하게 하소서하니 병조에 내렸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8일 기묘 1번째 기사 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권맹송이 총통 제작을 위한 감령관의 파견을 정지시킬 것을 건의하다. 권맹손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년이 병진년보다 심한데 감령관을 여러 도에 나눠 보내어 총통을 부어 만드니 민간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정파하여 내년을 기다리소서 하고 경창부 윤상이 또한 아뢰기를 건자의 휴가를 청하여 경상도에 갔다 왔사온데 총통과 화살 재료를 거두어 받는 것이 심히 폐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위에 아뢰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9일 경진 1번째 기사 세자가 경복궁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성절 하례를 하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9일 경진 2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각사의 제색 장인과 상고의 이름을 둔 자는 상림원의 직을 주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각사의 제색 장인과 상고의 이름을 둔 자는 비록 양인에 속하더라도 대장, 대부를 제수하지 말고 모두 상림원의 직을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0일 신사 1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형주와 도관, 낭청에 다시 포편의 법을 세울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형조와 도관 낭청은 본래 보편의 법이 있었사온데 임자년에 상정소에서 의논하여 파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형조는 옥을 결단하는 관이고 도관은 송사를 판결하는 관사이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보편의 법을 혁파한 이후로 병을 일컫거나 혹은 사고를 칭탁하고 게을리하여 부지런히 힘쓰지 않으므로 경우에 옥수와 여러 해의 소송이 정체되어 결단을 못하여 온통하고 억울한 것을 펼 수 없으니 치체에 어긋납니다. 위 항목의 형조와 도관 낭청을 전과 같이 보편하소서. 또 이귀사는 동궁의 위사로서 또한 표품이 없어 시위가 허수하게 되오니 맡은 바 병주로 하여금 보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하에 농사 실패로 하삼도에서 공법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은 세를 감하게 하다. 금년에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으니 민생이 염려된다. 공법을 시험하여 행하는 하삼도의 연분을 시험한 6골 외에 그 나머지 신령한 주현은 매 일결에 대하여 바치는 육두를 노는 반을 감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주현은 매 일결에 대하여 바친 사두를 노는 오두를 감하고 신령하지 않은 주현은 매 일결에 대하여 밭 이두를 노는 삼두를 감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동지 망골례를 경복궁에서 행하고 본조의 하례는 정지하다. 의정부에서 표리와 안마를 바치고 여러 도에서 전문을 올렸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풍정을 베풀고 종친이 시연하다. 입품 이상은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려주고 집현전부 제약 이상은 예조에서 잔치를 내려주었다. 또 외인과 야인을 경복궁 남쪽 낭무에서 먹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4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시전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가짜가 많으니 감찰로 하여금 철저히 규찰하게 할 것을 아뢰다. 시전에서 공장과 상고가 판매하는 물건이 대개는 가짜인데 혹은 자루에 모래를 넣고 쌀로 덮거나 혹은 나무껍질로 해진 자리를 조각으로 신의 속을 넣어서 이와 같은 이유는 일일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매양 속아서 사는 대로 곧 결단하니 어떻게 감만 버립니다. 사기가 날마다 부르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고서를 상고하오면 감찰이 경시에 분대하여 간사하고 속이는 것을 검찰하였사오니 이제 이 법에 의하여 감찰한 사람이 날마다 경시서에 가까운 땅에 분대하여 규찰하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추국하여 직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관람하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각도의 감령관에게 총통 제작에 있어 그 재료를 잘 선택하여 민패를 들도록 유시하다. 여러 도의 감령관에게 유시하기를 금년에 신령하였으니 총통은 군국의 중사이므로 부득이 부어 만드는 것이다. 이제 들으니 필령과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패단이 있다한다. 군기감에서 말하기를 전령은 반드시 가죽을 쓸 것이 아니라 대와 나무도 좋고 전제는 반드시 자작목을 쓸 것이 아니라 너름나무, 참나무, 수청목도 또한 쓸만하다고 하니 이와 같이 시험하여 만들어서 민패를 들라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황보인이 수령 등을 엄히 다스려 항성에 부역하는 군인들이 해이해지지 않게 할 것을 아뢰다. 두 제찰사 황보인이 아뢰기를 동서 양계의 행성은 변방백성을 위한 만년구안의 계책인데 부역하는 군인이 혹은 지쳐서 약하고 혹은 시기에 미치지 못하고 혹은 와서 이르지 않는 자가 매우 많사오니 반드시 각 고을의 수령이 마음을 쓰지 않은 까닭입니다. 만약
통징하지 않는다면 상사로 보아서 점점 해이해하게 될 것이오니 큰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신년에 수교한 것을 상고하오면 성을 쌓는 군사는 각 고을의 수령이 모두 장정으로 징발하여 시기에 맞춰 부역하게 하고 어긴 자는 수속하지 말고 태형에 처할 것이며 또 행성의 역사는 군사를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일체의 범죄자는 오직 공신과 유복지친 이품 이상만 계문하고 과제하지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이 법을 거듭 밝혀서 감사로 하여금 위의 수교에 의하여 시행해서 죄를 논하되 장부에 기록하여 3번 범하는 자는 파직하여 내치고 군사 100명을 보내지 않은 수령은 곤장 100을 때리고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착호 갑사와 쥐라치의 정원수를 줄일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갑사를 6번으로 나누었을 때 매 1번에 착호 갑사가 40명이고 쥐라치는 20명이었는데 지금 합하여 3번을 만드니 매 1번에 착호 갑사는 80명이고 쥐라치는 40명이어서 그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청하건대 착호 갑사는 전의 수요에 의하여 40명으로 쥐라치는 매 위에 2사람을 두어 도합 24인으로 정수를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형제에 전지하여 죽을 죄수라도 억울한 형장을 가하지 말도록 하다. 비록 죽을 죄수라도 조심하여 억울한 형장을 가하지 말고 매양 고문할 때를 당하면 되도록 긍휼을 다하여 내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겸 판의조사 황부인 등이 사헌부에 논액을 당한 평양 소윤 권상공의 피혐을 청하다. 겸 판의조사 황부인 판사 환학 참판 이승손이 아뢰기를 본조당청이 군자부정 권상공이 아직 개울이 차지 않았는데도 평양 소윤을 제수하였으므로 헌부의 논액을 당하여서 하는 신등도 또한 피혐을 청합니다 하고 이나이 아뢰기를 그늘의 지인 병조 승지가 정방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전지와 본조에서 계달하는 일을 내고 드릴 때 간혹 착오를 가져오게 되오니 다시 승지로 하여금 들어와 참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피험하지 말라. 승지는 그 전 예의에 의하여 입참하게 하겠다 하고 또 헌부의 명하에 낭청을 논액하지 말게 하라.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관교와 조사를 수령의 예의에 의해 내려보내서 대구를 향해 사언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무릇 조관으로서 사명을 받들고 예방에 있는 중에 다른 벼슬로 옮긴 자는 관교와 조사를 복명하여 사언한 뒤에 주기 때문에 돌아오기 전에 또 다른 벼슬로 옮기거나 혹은 유고하여 건네 받지 못하는 자가 있사오니 사명을 받들고 예방에 있는 자가 비록 부임은 하지 않았으나 명령을 받아 출사하는 것이 실은 관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제부터는 관교와 조사를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내려보내서 대구를 향하여 사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수지편전 직전 이 계전의 저와 사용의 폐단에 대한 상서문 그늘의 저하를 행하는 것의 편부를 제조와 대간과 본전에 물으셨사온데 신이 마침 휴가 중에 있어 본전의 의논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다 처음 의논할 때 진달한 글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 더부져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국가의 입법은 반드시 선갑선경하고 후갑후경하여 영구히 끝내 폐단이 없을 것을 계산한 연후에 제정하는 것이요 갑자기 고치고 갑자기 행할 것이 아닙니다. 문헌 통구에 이르기를 돈이 떨어지면 저패를 만드는데 저패가 실상은 병통이 된다. 하물며 이조가 날마다 늘어나니 저패가 폐단이 없기를 바라나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말을 보면 저과가 끝내 폐단이 없지 못할 것을 단정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전에 진달한다. 그대로 저하로서도 뒤에 장차
배단이 없을 것이라 한 것은 특별히 사리를 미루어 말할 것이요 예전 문헌을 자세히 상고하여 장차 배단이 있을 것을 알면서 억지로 한 말은 아닙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사전을 주저하고 관회를 만드는 것은 이것이 대단한 무상소인이라 하였습니다. 관회는 곧 저패인데 위조의 배단은 전과 저가 다 있사오니 무상소인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 전문은 비록 도둑질하여 만드는 배단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몰래 주저하는 것은 반드시 공장이 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대개 건법을 범하는 것은 반드시 이익을 엿보는 것인데 한관의 돈이 부어 만들기는 쉬우나 연마하여 공은 하루에 성취할 수 없고 갑도 또한 매우 경하니 한관을 부어 빼는 쇠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그 공력은 쉽게 이루어지고 값도 실상 배가 되오니 공장을 어찌 쉽게 만들 수 있고 값이 배가 되는 것을 버리고 만들기 어렵고 값이 적은 것을 위조하여 중한 형벌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신은 두렵건대 녹이 없애는 걱정은 있어도 도주하는 배단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저와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공장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재주가 있는 자는 모두 위조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수천 장을 찍어서 사방에 팔면 그 이익이 적지 않으니 비록 엄하게 형벌하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두드리고 불리고 연마하는 것은 오히려 소리가 나는 것을 꺼려하여 반드시 동떨어지고 은밀한 곳에서 하지만은 저화는 찍어내는 것은 조금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오니 무엇을 꺼리겠습니까? 문을 꼭 닫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익이 있는 것이면 사세가 비록 쉽게 반로하더라도 오히려 하는 것입니다. 인신을 위조하는 것이 위조할 때 반로되지 않으며 저화를 위조하는 것도 위조할 때에 반로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에게 전매한 뒤에 비록 위조한 자가 이를 보더라도 또한 자기가 위조한 것인지 알지 못하오니 전매된 뒤에 어찌 반로될 일이 있겠습니까? 간유가 분분하게 일어나서 장차 이루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화폐를 만들 형세를 잡는 것을 예전 사람이 경계한 것이니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은 통고에 말한 바와 깊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 전문은 인신이 없으니 비록 위조하더라도 또한 해될 것이 없습니다. 한 문제가 도주령을 없앴는데 무죄 때에 이르러 다시 검하였으니 이것이 한 증거입니다. 저화는 인신이 있는데도 위조하는 것을 겸하였으니 될 수 있겠습니까? 동전이 이어되기가 어려워서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이 전해진다 한 철전의 법이 비록 어렵고 쉬운 것은 알지 못하나 동전을 이어대는 것은 이것 같은 것이 없습니다. 법을 고치는 패단도 없고 간이가 일어날 것이 없으니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루기가 어렵다 한다면 역대에서 어떻게 행하였으며 만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오히려 간이의 저자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보루가 저절로 치고 화전이 먼 데에 미치는 것은 그 일이 심히 어려운데도 한번 예리를 가하여 모두 그 지극한 것에 이르렀사오니 어찌 철전에 이르러서 이루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리를 가하여 시험한다면 신의 뜻에는 교묘한 의장이 저절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옵니다. 비록 교묘한 의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의 법을 중국에서 전습하면 그 정묘한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새 법을 세우면 인심이 반드시 시끄럽고 어지럽게 됩니다. 건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쳐서 백성이 기근을 걸렸사오니 정히 100가지 하는 일을 썰어 없애고 인심을 안정시키는 법을 고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전을 시험하는 것도 반드시 급급할 것이 아니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월을 기다려 끝내 성취할 가망이 없는 뒤에 저하의 범을 행하더라도 또한 늦지 않습니다. 대저 국사를 말하기를 좋아하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세상을 바르는 체하여 이름을 구한다 하고 굳게 자기 소견을 고집하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고집불통이라 합니다. 또 중용해 말하기를 대신을 공경하면 현혹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신임하기를 오로지 하여 소신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 임하여 현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묘당에서 헌의하여 국론이 이미 정하여진 일을 소신의 좁은 소견으로 누누이 말하는 것을 신이 불가한 줄을 아오나 법이 서서 폐단이 생기어 뒤에 구제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어찌 미리 깊이 생각하여 끝내 고치는 것이 없게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엎드려 성제를 바랍니다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성갑성경은 하고 후갑후경하여 라는 말은 법령을 처음 제정하고
발포하는 전후에 있어서 백성에게 공손히 고하는 일인데 무슨 일이든지 주의를 기피해서 과호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의장은 고안을 실제로 응용하는 일이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춘추관에서 3대의 실록 한 보는 실록가게, 세 보는 충주등지 사고에 간직할 것을 아뢰다.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태조실록 15권, 공정왕실록 6권, 태종실록 36권을 이제 이미 각각 4본을 썼사오니 한 본은 본관의 실록각에 간직하고 세 본은 충주, 전주, 성주의 사고에 나누어 간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한평에서 강도질을 한 죄수 송모지리 등 두 사람을 유례에 의하여 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2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세연에서 강론하는데 예조참이 조수 량이 윤대 폐지의 부당함 등에 대해 아뢰다. 윤대의 법은 조사온데 폐지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서연에서 여러 신하로 하여금 윤참하게 하오나 함께 나오고 함께 물러가서 한 사람도 고든 말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윤대를 폐지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진언하는 자가 혹 긴질하지 아는 일을 썼기 때문이다 하였다. 수량이 아뢰기를 만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아첨하고 사곡하는 것을 볼 뿐이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 신하의 현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다시 윤대의 법을 세우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새 법을 세웁니다. 지금 육전에 실린 법이 성실하여 모두 갖추어졌사오나 오히려 부족하여 이래 따라 법을 세워 새로 세운 조장이 거의 천만에 이르오니 관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법은 모두 육조로 말미암아 나오므로 육조에서는 의당 다 알 것 같아오나 신도 지금 예조의 벼슬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조의 일도 오히려 기억하여 알지 못하오니 하물며 타조의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새말에 그 해에 세운 조장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무 법은 행할 수 있고 아무 법은 행할 수 없는 것을 계문하여 제가를 받아서 관리로 하여금 모두 다 알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장차 위에 아뢰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함길 평안도의 관찰사 등에게 항상 변방의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유시하다. 함길 평안도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요사이 연변 요외처에 이미 장성을 쌓았고 또 적변이 없으니 인심이 해이하여져서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혹 소루하여질까 두렵다. 변이 태만하고 소홀한 데서 생기는 것은 이세의 당연한 일이니 경은 조심하여 삼가고 두려워하여 침식의 잠깐 사이라도 혹 항상 적을 본 것 같이 하여 엄하게 각처의 편장을 신칙하여 약속을 거듭 밝히고 사주를 정하게 훈련시켜 불의의 변에 대비하여 후회가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삼각산 도봉산에서의 벌채를 검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성 외면의 사산에서 아차산까지는 모두 나무하고 벌채하는 것을 검하오는 오직 주산의 내맥인 삼각산과 청량동 및 중흥동 이북과 도봉산은 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하고 벌채하는 무리가 날마다 모여서 작벌하여 점점 민숭민숭하게 되오니 청하옵건대 산밑 근처의 거민으로 산지기를 정하여 벌채를 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해남현에서 산출되는 철을 백성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것을 상신하다. 관가에서 검하지 말고 백성이 취하여 쓰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0권 세종 27년 12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귀인 양씨의 부친인 양경에게 의정부 조화 찬성을 추증하다. 귀인 양씨의 아비인 남평현감 양경에게 의정부에서 조화 찬성을 추정하였다. 세종시로 110권 세종 27년 12월 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저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조건에 대해 아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래기를 화폐를 쓰임이 시대마다 각각 같지 아니한데 본국에는 고전에 상고하고 또 상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처음에는 저화를 써서 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별로 큰 패단이 없었는데 특별히 동전은 역대에 쓴 것이므로 저패와 겸용하는 법을 세웠는데 민심이 정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또 저패를 행하는 것을 검하는 영갑이 있어 오로지 동전을 쓰게 하였으나 동은 본토의 소산이 아니어서 현재의 수량이 많지 못하여 경비가 지탱하기 어려우니 진실을 염려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저화를 쓰는데 행할 수 있는 조건을 아래로 갖춰 열거합니다. 1. 영락연간에 만든 저화와 지금 새로 만드는 저화를 통용할 것. 1. 선덕 원년의 수교의 저화 한 장에 돈 41문으로 정하는데 지금 저화 한 장에 돈 50문으로 작정하여 아울러 쓰게 허락할 것. 1. 영락 20년의 수교에 태 10대에 동전 600문을 속받고 저화 6장에 준하였는데 지금은 태 10대에 저화 12장으로 작정하고 포화를 거두지 말까. 1. 10악 강도 불법하게 사람을 죽인 것, 법을 굽혀 뇌물을 받고 군사를 행한 것을 범한 이외의 도형 이하의 죄는 저패가 흥용될 동안에는 좀비를 물러나고 자원에 따라 아울러 수속하게 하되 저화와 동전을 바치는 대로 들어주고 무릇 징세와 화매 등 백성이 관가에 바치는 것은 모두 전과 절의 통용을 허락하고 그 거둔 돈은 경유회관이 임의로 쓰지 말고 모두 제영감으로 보낼 것. 1. 녹봉으로 나누어주는 돈은 저화로 대신하고 각사의 시탄, 채소, 등류, 필목, 거저는 모두 저화를 쓸 것. 1. 저화의 종이는 여러 도의 주현으로 하여금 휴지를 사슴서에 바치게 하여 전례에 의하여 제조할 것. 1. 저화가 비록 부드럽고 연하더라도 글자와 인이 명백하면 쓰고 찢어지고 헐어서 쓸 수 없는 것은 도로 사슴서에 바치게 하여 2장에 새 저화 1장을 교환하여 줄 것. 1. 상고의 무리가 전문을 숨겨가지고 다른 지경에 가서 무역하는 자는 객관의 검은 무역례에 따라 크게 징치하되 뒷사람을 경계하고 능히 잡아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으로 상해 충당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0권 세종 27년 12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도의 감사, 제재사 등의 역마 사용에 대한 폐단을 논의하다. 병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원속정과 등록에 실려있는 포마의 법이 지극히 자세한데 여러 도의 감사, 절제사, 처치사가 행할 때의 역마가 너무 많고 심지어 친척과 친구의 사사로 행하는 자도 혹 역마를 주고 혹은 공사를 빙자하여 사람을 시켜 역마를 타고 타도를 왕래하여 이 때문에 역로가 날로 조잔하여지니 실로 염려됩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여러 도의 긴급하지 않은 포마는 일체 모두 검단하고 무릇 포마를 타는 자는 역성이 그 필수를 마행책에 기록하여 매 월말에 봉합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개봉하지 말고 본죄로 보내고 감사제재사 처치사의 순행하는 마필도 아울러 책에 기록하게 하되 역성이 만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자는 중하게 논하소서 하였다. 좌참찬 이숙치가 의논하기를 감사가 한 방면을 전제하여 상품 이하의 장 1배 유 3천리의 죄를 또한 직접 결단하게 하였으니 그 위임을 오로지 한 것이 지극한데 오직 포마 한 가지 일만에 대하여 오히려 의심하고 역성을 시켜 그 마필의 수를 기록하여 병조에 보고하게 하면 감사의 직임으로서 우리에게 제재를 받게 되니 한가 대체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역성의 전체가 감사의 손아귀에 있으니 어찌 감사에 지나치게 타는 말의 수를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갓 문구만이 될 뿐입니다. 하물며 원전의 포마조의 감사는 한 방면의 중임이어서 사모가 본다 하니 정에게 구애하지 않고 그 나머지 대소 별상이
임의로 포마를 발하는 자는 중하게 논한다 하여 이루어진 법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분경을 일삼아 문구의 법을 만들 것이 있습니까? 비요건대 원전에 의하여 시행하고 무릇 감사의 불법한 일은 사무부에서 풍문에 따라 규리하라는 것이 속전에 실려 있으니 포마에 대한 일도 역시 헌부로 하여금 풍문에 의하여 규리하게 하소서 하고 영의정 황희는 아뢰기를 그 본원을 흐려놓고 말 위에 맑음을 구하려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려의 전성시에는 영마가 살쪄서 병이 난다는 동료가 있었으니 그 사명이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성을 다하여 정치를 힘써 비록 한 성읍의 터나 말의 목장 보책의 땅이라도 반드시 대신과 종사관을 보내어 살펴 정하기 때문에 사명이 너무 많고 영마의 구치가 본다 하여 백성이 편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여동의 서하자가 오거나 험찬 한 사람의 환관이 오면 국가에서 분주하는 수고로움과 지대하는 패단이 그 증흠입니다. 우리의 대소 사신이 홍 기생을 데리고 행하는 자가 있고 지나는 곳의 수령은 패백을 가지고 가서 비위를 맞추니 어찌 도보로 다니겠습니까? 역시 한 패풍입니다. 이제부터 여러 도에 만일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 도들제사도 역시 모두 대신이니 각각 편부를 갖추어 계문하에 시행하고 여러 도에 향과 축을 나눠 보내는 것에 이르렀어도 은혜를 비는 원장을 제외하고 감사가 제사를 행하고 향과 축도 또한 진상하고 돌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사명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서 그 고난을 맑게 하여 영마의 구치와 접대하는 패단을 들면 역시 민생을 위로하는 일단이 되겠습니다 하였으니 일이 마침내 행하여 지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북쪽으로 도망간 함길도 영흥의 죄수 이감동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한등을 감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영중추원사 최윤덕의 줄기 윤덕의 자는 백수인이 양장공 최운회의 아들이다. 음직으로 벼슬에 전보되었고 병자년에 아버지를 따라 영해의 반포에서 외적을 쳐서 적을 쏘아 연이어 죽였다. 경진년에 태종이 영마를 불러서 접견하고 인하여 반포에서 적을 쳐부순 상황을 묻고 훈련관에 사진할 것을 명하고 이튿날 본관의 부사직에 제수하였다. 이문년에 낭장으로 뛰어올라 호군을 제수받고 이듬해 대우군에 승진하여 아버지의 상중에 있었는데 기복을 명하였다. 병술련에 나가서 지태양군사가 되고 정해년에 불러서 대우군을 제수하였다. 경해년에 무과에 합격하고 이듬해 특별히 우군 동지 총재에 제수하고 조금 뒤에 나아가서 경성등지 절제사가 되었는데 동맥가천모가 등이 그 사의의 능함을 탄복하였다. 을미년에 영길도 도순문 찰리사로 고쳐 제수하고 조금 있다가 우군 총재에 옮겼다. 무술년에 중군 도총재에 승진하고 이듬해 의정부 참찬에 제수하였다. 태종이 장수를 명하여 대마도를 치는데 유정현으로 삼군 도통사를 삼고 윤덕으로 도질제사를 삼아 가서 동료하게 하였다가 공조 판사로 옮기고 계면에 나가서 평안도 도질제사가 되었다. 만기가 되어 취임되게 되었는데 임금이 특별히 유임을 명하고 말하기를 변경에 변이 있으면 경이 아직 진에 있어서 안정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을사년 가을에 다시 참찬으로 소환되고 이듬해 판주하군 도총재부사에 승진하였다. 무신년에 병조 판사에 옮기고 경술년에 판중군 도총재부사가 되었으며 기연에 명하여 충청 전라 경상도에 도순찰사로 삼아 주현의 성틀을 살펴 정하였다. 임자는 겨울에 파제간 이만주가 여연에 입구하여 인민을 죽이고 노력함으로 개충령 정월에 특별히 다시 평안도 도절제사로 삼아서 이를 치기를 명하였다. 4월에 윤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군사를 나누어 가서 쳐서 베고 잡은 것이 퍽 많았다. 5월에 발탁하여 의정부 우의정에 제수하였다. 뒤에 도적이 다시 와서 변경을 소유함으로 명하여 도안무사를 삼아 평안도에 가서 침무하게 하였다. 가비년 봄에 스스로 무장이라 하여 전문을 올려 의정을 사면하였으나 윤호하지 않고
이듬해 봄에 좌이정에 승진하였다. 여름에 다시 전문을 올려 정부는 사면하고 다만 안무의 직임만을 행할 것을 빌었으나 또 윤호하지 않았다. 병진년에 영중주원사가 되었다. 경신년에 계모의 상중에 있었고 복이 끝남에 다시 영중주원사를 시켰다. 갑자년에는 나이가 70세에 가까워서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을충년 11월에 계장을 내렸는데 이때 병으로 침이 위독하였다. 일어나서 명을 배수하려 하니 자제들이 말리며 말하기를 병환이 위태하니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며 윤덕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동료를 접하더라도 오히려 병으로 예를 패하지 않았거늘 하무며 임금이 주시는 것이겠는가 하고 병을 참고 일어나 관대하고 나가서 맞이하여 당하에서 배수하고 도로 들어가서 누웠다.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병을 묻고 은사를 중첩하였다. 유명으로 신불의 일을 하지 말고 치상으로 검소하게 하라 하고 이때 이르러 죽으니 나이 70이었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예관을 명하여 조상하고 치제하였으며 미두 70석과 종이 100권을 부의하고 관에서 장사를 지내게 하고 시호를 정렬이라 하였으니 정백하고 절조를 지키는 것이 정이요 공이 있어 백성을 편안히 한 것이 열이었다. 윤덕은 성품이 순진하고 솔직하며 간소하고 평이하며 용약이 많아서 일시의 명장이 되었다. 그 아우 최윤복, 최윤온, 최윤래를 혼인시키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자기 집에 모아 길러서 모두 혼수를 마련하여 혼인하게 하고 토지와 노비를 밀어주었다. 다만 일찍이 군기감 제조가 되어서 별군을 사역시켜 집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였다. 아들은 최숙손, 최경손, 최광손, 최영손이었다. 세종시로 110권 세종 27년 12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관작을 자점하는 것에 관계되는 일은 청수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정통 8년 4월의 전지를 상고하면 스스로 관작을 차지하는 것을 검하는 법이 지극하온데 근래 각사의 제조 당상관이 가끔 전지의 사일을 살피지 못하고 아무 사람은 아무 일을 맡기만 하다 하여 번거롭게 깨달하고 또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책에서 국가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혹은 노친의 시탕을 칭탁하고 공공연하게 희망하여 심지어는 상언하는 자까지 있사오니 사풍에 누가 되옵니다. 이제부터는 관작을 자점하는 것에 관계되는 일은 본조와 승정원에서 청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6일 을상 두 번째 기사. 모친상을 당한 사제부정 송복원에게 상산 물품을 내리다. 송복원의 어미가 죽었으므로 관각과 종이 100권과 석회 60석을 내렸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6일 을상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박종우가 명나라로 들어간 낭보 아한의 처리 문제에 대해 아뢰다. 유서를 엎드려 받자오니 낭보 아한의 동정을 살피라 하셨는데 그 자식인 호군 이성거가 말하기를 아비가 11월에 대명에 조연하라 하여 용성에 있는 아내와 형 대호군 난구 난가린가 및 관아 20여인을 거느리고 상호군 김파을대와 함께 입조하였으니 마땅히 명년 이후의 3월에 돌아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이성거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찌하여 건시로서 오래도록 서울에 돌아가지 않는가 하였더니 이성거가 말하기를 학지를 알아서 못 갔습니다. 지금 서울에 돌아가서 시위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곳을 오도리와 올량합은 시위하지 않는 자가 많은데 동양북에서 시위하는 자가 한 사람뿐이니 깊이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원컨대 아우인 부사직 어헐거두와 족숙인 지휘 낭송고로와 더불어 함께 가서 시위하게 하소서 하기에 지금 통사 황석을 시켜 세 사람을 암령하여 보냅니다 하였다. 정부와 예조에 내려 의논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낭보 아한이 처음에 국가에 고하기를 나태녀를
용성의 장가들고자 하여 그 집에 왕래한다고 하고 뒤에 말하기를 나태녀를 데리고 동양국에 왕래한다 하므로 국가에서 무수하는 뜻으로 모두 그 청을 들어주었는데 지금 나태녀를 데리고 몰래 상국에 갔으니 그 국가를 속이고 방자 오만하여 무례하기가 심합니다. 도제제사로 하여금 이렇게 일찍하고 만일 나태녀가 돌아 부모를 뵙거든 구류하게 하고 만일 오지 않거든 비밀히 부모를 시켜 병을 칭탁하고 불러오게 하고 구류하여 보내지 말며 어헐거두와 송고로는 예주로 하여금 그 종족의 세력이 강하고 약한 것을 살펴서 만일 관계되는 자가 아니거든 다만 의뢰의 직만 주어서 돌려보내게 하고 시비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10권 세종 27년 12월 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변방에서 북쪽으로 도망하는 자가 많으니 병인년 3월 1일부터는 엄히 다스릴 것을 유시하다. 형제에 전제하기를 함길도 사진의 백성이 설립하던 처음에 몰래 저쪽 지경으로 도망하였다 붙잡혀서 돌아온 자가 자주 있었으나 내가 생각하기를 새로 옮긴 백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식량을 구하거나 혹은 차역을 피하여 거리 된 것이라 여기에 율문에 의하지 않고 모두 형을 감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임술년에 정부에서 아뢰기를 사진의 백성이 이사한 지가 이미 오래서 안압하여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도망하여 숨으니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도망하여 배반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 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대벽을 말감하여 경한 것을 좁힌 것은 지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그 층을 따라서 처참하는 법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이 이후에도 내가 오히려 참아 못하여 전에 의하여 말감한 것이 오래되었다. 금년에 이래로 도망하여 달아나는 무리가 더욱 성하니 이 버릇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 합류하는 뜻을 생각지 않은 것이니 간교가 막심하여 용사하기 어렵다. 유사에서 임술련의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라. 염려되는 것은 각 고리 수령이 그때에 자세하게 효유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혹시 율이 죽는 데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할까 두렵는데 지금 갑자기 극형에 처치하면 또한 참아 못할 일이니 병인년 3월 초 1일부터 이후에 여전히 건법을 범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시행하겠다.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반복해서 고유하게 하여 궁촌 벽항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고 드디어 함길도에 유서를 내렸다.